자, 은행가 알고리즘은 은행의 모든 고객이 만족하도록 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이 은행가 알고리즘은 각각의 자원 유형들이 다수의 인스턴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좀 더 명료하게 처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기도 해요. 알고리즘의 주된 방법은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시작할 때 자기가 필요한 각 자원의 최대 개수를 미리 알고 있고, 그걸 기반을 해서 현재 각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을 수락하면 안정 상태에 머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안정 상태에 머물 수 있으면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고, 불안정 상태가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대기시키도록 해서 불안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즉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은행가 알고리즘을 위한 자료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n개의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n개의 프로세스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m개의 자원 유형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vailable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는 각각의 자원 유형당 가용 자원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현재 자원 유형의 개수가 m개이기 때문에 m개의 길이를 갖고 있는 벡터, 즉 길이가 m인 배열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available j가 k다라는 것은 현재 j번 자원 유형의 인스턴스가 최대 k개까지 현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max라는 행렬이 있는데, 자, max라는 것은 n by m짜리 행렬로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최대로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ax i by j가 k다라고 한다면 현재 i번 프로세스가 j번 자원 유형의 인스턴스를 k개 요청한다라는 것들을, 최대 k개 요청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allocation이라는 행렬은 역시 n by m짜리 행렬로 표현되어져 있으면서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자원의 개수를 나타내줘요. 현재 max는 필요한 최대의 개수를 나타내준다라고 하면 allocation은 현재 할당받고 있는 i번 프로세스가 j번 자원 유형을 k개 할당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max개에서 allocation을 빼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need라는 행렬을 얻을 수 있는데, need라는 행렬은 i번 프로세스가 j번 자원 유형을 k개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프로세스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need 행렬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할당받아야지만 일을 진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런 자료 구조들을 가지고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산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의사 코드 형태로 나열을 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요. work라는 길이가 m인 벡터와 finish라는 길이가 n인 벡터를 하나씩 둘 거예요. 즉 finish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끝났는지를 검사해보는, 안정성 검사가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거짓의 결과를 저장하는 벡터인 것이고, 그래서 길이가 프로세스의 개수만큼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work라는 벡터는 초기에는 available이라는 벡터 값을 가지고 있대. 실제 이제 내가 사용 가능한 자원의 개수를 가지고서 일을 진행해 본다라고 가정해보는 그런 벡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값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i번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가 끝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i번 프로세스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자원의 개수가 현재 work, 현재 어떤 특정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개수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면 뭔가 자원을 충분히 획득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i번 프로세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자원을 다 획득하고 필요한 작업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i번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모두 다 해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3번 항목으로 가서 현재 i번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할당되어진 자원들을 이제 이후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i번 프로세스는 이제 처리가 끝났다, 확인이 끝났다라고 기술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I1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가 끝났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I 값을 가지고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I 값들을 찾도록 하는데,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I 값을 찾을 수 없으면, 그런 경우라면 스텝 4로 이동을 해가지고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true가 되어 있으면 안정 상태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불안정 상태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성 알고리즘과 별개로 I1 프로세스를 위한 자원 요청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request i라는 것은 I1 프로세스에 대한 리퀘스트 벡터로서 현재 I1 프로세스가 J1 자원들을 K에게 요청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코드로 또 역시 알고리즘을 기술을 했는데, 지금 I1 프로세스에 대한 리퀘스트 벡터가 I1 프로세스에서 요구되어지는 수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한 이치겠죠. 내가 최대 5개 필요하는데 현재 요청하기를 5개 이상을 요청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고,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요청인지를 살펴본 것이고, 유효한 요청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현재 사용 가능한 수보다 요청 수가 더 적은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수보다 내가 지금 요청할 요청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대기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서 I1 프로세스에 자원을 할당한다 가정을 했을 때 안정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요, 안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의 예의 은행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봅시다. 현재 5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자원 유형의 종류는 3종류, A, B, C 3종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A라는 자원의 개수는 10개, B라는 자원의 개수는 5개, C라는 자원의 개수는 7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것입니다. 시각 T0에서 5개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고 있는가를 아래 표로 나타내 본 것이에요. 현재 P0 입장에서 보면 max라는 행렬이 뭐였어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일을 처리할 때 필요로 하는 최대 자원의 개수를 기술한 거죠. P0는 A라는 자원을 최대 7개, B라는 자원은 5개, C라는 자원은 3개를 가지고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 준 것입니다. 반면에 P4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자원을 4개, B, C는 각각 3개씩 확보해야지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allocation이라는 행렬은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이제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할당되어진 자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인데, P0는 A와 C는 하나도 할당받지 못했고 B만 하나 할당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표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available이라는 벡터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 즉 전체 자원의 개수에서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고 남은 자원의 개수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A라는 자원은 10개가 있는데 현재 할당되어진 내용 보면 A라는 자원은 프로세스 1번, 2번, 3번에다가 2개, 3개, 2개를 할당했으니까 총 7개 할당했잖아요. 그러면 10개에서 7개를 할당한 3개가 남았다라고 기술된 것이고, 역시 C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할당되었으니까 전체 7개에서 5개를 빼면 2개 남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max는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자원 유형이 필요한 최대 개수를 기술한 것이고, allocation은 할당된 개수, available은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할당되고 남은 자원의 개수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은행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need라는 행렬을 구해봐야 될 것이에요. 자, need라는 행렬은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수인 것이죠.
현재 P0 입장에서 A라는 자원은 최대 7개 필요한데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7개를 획득해줘야 한다라고 나타난 것이고, B라는 자원은 5개 필요한데 하나 획득했으니까 추가로 4개 더 필요하고, C는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으니까 3개 필요하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최대 필요한 자원의 개수에서 현재 할당된 자원의 개수를 뺀 나머지가 추가로 할당이 필요한 자원의 개수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서 시스템이 안정할 수 있는 안정 순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순서를 찾기 위해서는 앞서서 안정성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같이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워크라는 벡터를 하나 준비를 하는데, 워크라는 벡터의 초기값은 현재 상태의 available이라는 벡터 값을 그대로 초기값으로 갖는다 라고 했었죠. 현재 할당된 상황 이후 작업들을 진행을 해갈 때 내가 자원의 개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의 실험을 해보는 그런 벡터가 될 거예요. 반면에 finish라는 벡터는 프로세스의 개수만큼 할당되어져서 안정성 검사를 확인했는가의 여부들을 나타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서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해볼 것인데, 자, 먼저 첫 번째 P0에 대해서 검사를 해봅시다.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A, B, C가 각각 3개, 3개, 2개인 경우에 현재 프로세스 P0는 A라는 자원을 7개 필요로 하잖아요. 나는 3개밖에 줄 수 없는데 7개 필요해. 그러면 얘한테 먼저 할당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현재 I번 요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지만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수가 워크, 현재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얘가 거짓이 되어지죠. 얘가 거짓이 되어지면 다음 I 값 가지고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1번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다시 확인을 해보기를, 1번 프로세스는 A, B, C가 각각 하나, 둘 만큼 필요한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셋 둘만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프로세스에게 현재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가능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프로세스에게 현재 1번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하나, 둘만큼의 자원을 할당해주고 나서, 그러면 1번 프로세스는 작업을 다 끝내잖아요. 다 끝내고 나면 1번 프로세스가 획득한 A 자원 2개만큼을 반납해 주겠죠. 그 반납받은 자원을 워크라는 데에다 추가를 해 주어서 현재 A 자원을 2개 늘린 532만큼의 자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1번 프로세스는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finish라는 벡터의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먼저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2번 역시 A 자원을 6개만큼 필요로 하는데 나는 5개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면 2번 처리 못할 거예요. 다음 하고 넘어갈 것이고, 3번 프로세스 가보면 3번 프로세스는 B와 C만 각각 하나씩 더 주면 되는데 나는 충분히 갖고 있죠. 그러면 역시 3번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을 해주고 이를 다 처리한 다음에 3번 프로세스가 종료하면서 기할당받은 자원 하나만큼을 반납해주게 되면 현재 내가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가 743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역시 P3는 처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P4의 내용 살펴보면 현재 431만큼의 자원들이 필요한데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역시 P4도 자원 할당을 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P4가 기할당받은 자원 C라는 값을 반환받아서 그걸 워크라는 벡터에 추가를 해주게 되어지면 P4도 끝나게 되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는 A, B, C 각각 7, 4, 5개만큼 남게 될 거예요. 현재 보면 P0와 P2만 아직 처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서 각각 P0 혹은 P2에 대해서 다시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P0도 충분히 할당받을 수 있고 P2도 충분히 할당받을 수 있는 각각의 상태가 될 거예요. P2를 먼저 할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자원 6개만 추가로 할당을 해주고 작업을 수행하고 끝마치면 302만큼 반환을 해주게 되어지니까 현재
14, 7만큼의 자원이 남게 되어지고 P2도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P0에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원들은 P0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원보다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자원들을 할당을 해주고 나서 P0가 기점유하고 있는 자원 B를 반납받으면 현재 전체 자원의 개수 15치를 유지하면서 전체에 대한 처리 과정이 다 끝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i의 값에 대해서 이 두 조건을 동시 만족하는 경우가 없는 상황이 되면 피니쉬의 모든 요소들이 다 true값이 됐으니까 어떤 경우도 만족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4단계로 이동을 해서 모든 요소가 다 true인 상황이 되었을 때 시스템은 안정 상태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안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있는 순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불안정 상태에 있게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현재 시각 T0에서는 현재 시스템은 안정 상태에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가정하기를 P1 프로세스가 추가로 A라는 자원을 하나 더, C라는 자원을 2개 더 요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를 하고,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시스템이 여전히 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면 요청을 수락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선 앞서서 봤던 자원 요청 알고리즘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내가 추가로 요청하는, 즉 A, B, C가 각각 102인 자원들은 현재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 현재 아래에서 보면 P1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수가 1, 2, 2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A도 내가 필요로 하는 최대 개수 넘지 않고 C도 내가 필요로 하는 최대 개수를 넘지 않으니까 유효한 요청이구나 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자, 유효한 요청이기는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요청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사용 가능한 자원이 332만큼 남아있는 상태에서 102만큼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현재 어느 프로세스에게도 할당하지 않은 자원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할당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수락한다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요청을 수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현재 P1이라는 프로세스는 322이라는 할당을 갖고 있는데, 현재 P1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으로 102만큼을 추가를 해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P1이라는 프로세스에서 현재는 자원 A에 대한 걸 2개밖에 할당 못 받았지만 이만큼을 더 추가로 받는다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302만큼의 자원을 할당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할당 전이에요. 확인해보는 차원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P1 프로세스에게 102만큼의 자원이 추가로 할당됐으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는 줄어야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P1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수도 줄어야 되겠죠. 이미 할당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안정성 검사를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내가 워크라는 벡터를 하나 두고 워크라는 벡터에 230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P1에게 할당할 수 있겠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워크의 값이 230인데 현재 얘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은 B만 필요로 할 테니까 P1이 먼저 처리가 될 거예요. P1이 처리가 되고 나면 현재 P1이 할당받고 있는 302 값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어서 워크라는 값은 532라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P2 안 되고 P3는 가능할 거예요. 532에다가 다시 P3가 끝나면 212를 더해서 743이 되어지고, 그 743에 대한 값을 가지고서 P4에 대한 처리를 하면 745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P0를 처리하면 745니까 가능하죠. 755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P75 값을 가지고서 P2를 처리하고 나면 157이라는 값이 되어져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요청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안전 순서를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P1에다가 102라는 자원 요청을 수락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안정성 검사하는 걸 그냥 눈으로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좀 적어가면서 해보면 좀 덜 헷갈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P4라는 프로세스에서 ABC 각 자원에 대해서 3개 그리고 0개만큼의 추가적인 자원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P4 프로세서 입장에서 보면 최대로 사용되어질 자원이 4개, 3개, 3개인 상황에서 현재 2개를 할당받아 있는 상태인 거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4개, 3개, 1개인 상태에서 A, B 각각 3개씩 추가로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A가 2개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3개를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얘는 이후 과정을 살펴볼 필요 없이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할당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더 추가적인 자원이 획득될 때까지 대기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예제 보면 P0라는 프로세스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자원이 743인 상황이에요. 현재 내가 B 자원에 대해서 2개만큼을 더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 요청을 받아들여질지를 또 판단을 해봅시다. 현재 요청 자체는 유효한 요청이고 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수도 현재 요청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고는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요청을 수락하게 되어지면, 즉 P0 프로세스에게 자원 B를 2개만큼 더 할당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러면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은 B가 2개만큼 줄어들 것이고 P0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수는 역시 2개 줄어들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역시 안정성 검사를 쭉 수행을 해보면 안정 상태를 안정 순서를 획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쫓아가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P0에게 자원 B를 2개만큼 더 할당해 주는 일은 지금 당장은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은행가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현재 은행가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었죠.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때만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자원의 일정량, 그러니까 현재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최대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자원들이 남아있는지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내가 앞으로 필요할 자원의 수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일정하게 남아있는 자원의 수를 파악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소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가지고서 동시에 수행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의 수가 일정해줘야만 하는데, 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프로세스들의 수들이 가변적이게 되겠죠.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생성되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질 때 필요로 하는 최대 자원 사용량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시켰다라고 해서 반드시 프린터를 써야 된다라는 것 아닌 것처럼 특정 자원들에 대해서 필요량을 미리 파악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재 수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자원을 할당하기 전에 미리 이 자원을 할당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시스템의 안정성들을 검사한다라는 행위는 자칫 시스템의 과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실제 같이 사용해도 되어질 자원들의 이용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